무엇으로 행복해요 해 놓고 나면은 그 뒤로 할 얘기가 참 단순하기도 한데 하려고 하면은 참 얘기가 복잡하게 되어지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수심장이 오늘 이 시간에 강의가 되겠는데요. 자, 어디 오요를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수심하고 화합하고 작선한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천하의 주인인 이 일물은 무한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 해탈을 위하여 안으로 수심 잘해서 마음 천국 이루고 밖으로 화합 잘해서 관계 천국 이루고 나아가 작선 잘하여 세상 천국 이루리라. 이것이 인생입니다. 예, 나는 모두 행복을 위해서 수심하고 화합하고 작선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거 잘하면은 인생 성공한 것이고 잘못하면은 실패 쪽인 것이고 그런 식이겠지요. 자, 이 시간에는 수심, 안으로 수심 잘해서 마음 천국 이루고 한 그 수심 1, 2, 3, 4로 엮어질 텐데 수심 1을 할 것입니다. 자, 수심 1. 정체, 대원, 수심, 화합, 작선. 이 수심 1 번뇌 구조입니다. 번뇌 구조. 자, 번뇌 구조라. 우선요, 여러분들 수심하게 되면은 수심한다는 것은 마음을 닦는다, 이런 개념이 제1 감으로 1개념으로 딱 오지요. 수심하면은 마음을 닦는다, 그렇죠? 그러면은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 닦아야 할 뭐가 있다고요. 그러면 닦아내버려야 되니까 긍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뭐가 마음에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 같아. 그 부정적인 그것을 이렇게 닦아내버린다, 이런 식의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심에 들어갔다 하게 되면은 자, 우선 마음이 있단 말이야. 마음이 있게 되면 마음은 어때요? 마치 무한 우주와 같은 텅 빈 밖으로 텅 열린 무한 우주가 있듯이 안으로 이 마음이야말로 밖의 외우주보다는 도리어 훨씬 클 수 있는, 실은 더 크지요. 왜냐하면은 외우주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내 우주인 거예요. 깨닫고 보면은. 그러니까 내 의식 공간이 내 의식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 외우주가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아 가면 갈수록 깨닫기 전에는 마음은 이 속에 있는 것 같고 우주는 저쪽에 있는 것 같은 감이 들지만 깨달아 가면 갈수록 밖에 있다고 생각이 됐던 저 외우주, 거대한 우주도
내 마음의 부분집합이로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은 이제 올 때 논하기로 하고, 우선 외우주, 내우주로 우선 나눠 놓고, 저 외우주는 어쩐다고? 이 내우주의 부분 집합이지만은 깨달은 후에나 논하기로 하고, 우선 외우주, 내우주로 한번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은 내우주와 같은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내우주를 보면은요, 의식 공간이 일단 있게 됩니다. 의식 공간.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가만히 밖에 거 빼고 안으로 일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안 속에 이 마음 속으로 내우주 의식 공간이 이렇게 잡혀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도 잘 안 접혀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 속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꼭 어항 속에 고기 노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이 내 마음 속이 점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잡혀오게 돼요. 구체적으로 잡혀오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려고 해도 무엇을 내 마음 속이라고 할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초기 현상이에요. 공부만 어느 정도 들어갔다 하면은 외우주는 하늘에 별이 있고 산하 대지가 있고 이렇게 꼭 구경이 되듯이 내우주도 구경되어진다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우주로 볼 것 같으면은 의식 공간이 하나 있고, 의식 공간에 다양한 염체들이 있어요. 다양한 염체들. 예. 그런데 이 염체라고 하면은 내 의식 공간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관념의 파편들, 감정의 파편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염체 중에는 그럴싸하니 괜찮은 것이 있는데 대단히 있어서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염체도 있게 되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수심한다라고 할 때 제1감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의식 공간에 있는 요것을 지워버리는 것, 이 개념이 가장 수심의 기초 개념이에요. 수심의 기초 개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수심은 마음을 관리한다, 마음을 닦는다 할 때 이 수심 개념은 또 염체 중에서 있으면 좋을 만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장착하는 것도 수심에 들어가게 되어요. 그럼 이제 수심 중에서 정말로 제대로 수심이라고 하면은 의식 공간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 의식 공간은 염체가 마치 이것이 내 의식 공간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염체들이에요. 염체들. 그런데 염체들인데 어떤 염체는 있으면 좋을 만한 염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떤 염체는 있으면 내가 불행해져.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없어야 돼. 그런데 어떤 염체는 필요해. 그러면은 필요한 염체와 있으면은 내가 불행해질 수 있는 염체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 공간이 하나 있고 플러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 하나 있고, 내 이제 여기 있어서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염체들이 있다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종류는 뭐예요? 필요한 염체들이 있고, 하나는 의식 공간이 있고, 또 하나는 지워서 캔슬시켜야 할 염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공부할 것은 무엇이냐? 이 부정염체만, 이것을 부정염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은 이 부정염체를 지워버릴 것 같으면은 내 의식 공간에는 무엇만 있겠어요? 이것을 이렇게 지워버린다면은, 이것을 지워버린다면은 내 의식 공간에 무엇만 남아요? 텅 빈 의식 공간과 있으면 좋을 염체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제 제대로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새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붓다요, 이것이 보살이에요. 그러면 붓다나 보살을 가로막는 것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럼 이 시간은 뭐라고요?
요것들이야. 우선 요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씻어내버릴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주제예요. 그러려면 먼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공부하자 하는 것이 이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번뇌라고 하고, 번뇌 구조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식으로 어떤 공간 형식으로 존재하는가를 이해하자고 할 때의 그 상황을 번뇌 구조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칠판을 여기까지 와도 되겠죠? 여기까지 와도. 예, 여기까지 끝나서 이제 번뇌 구조입니다. 번뇌 구조. 번뇌 구조. 번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 속이, 내 의식 공간이 염체가 전혀 끼지 않는 상태의 의식 공간이 하나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지금은 상상으로밖에 접근이 안 됩니다. 이것을 번뇌 이전이에요. 말하자면 염체 이전, 그것을 개념 이전이라고 합니다. 왜냐? 개념을 붙였다 하게 되면 이미 개념은 염체예요. 내 생각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시작하기 이전이 있다고요. 그 이전을 개념 이전이라 하고, 이것은 개념 이전을 선명히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을 들을 때 이것은 하나의 형이상학처럼 느껴지고 뭔 것일까 이러면서 깝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는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아하, 개념이 끼기 이전에 경험이 끼기 이전의 의식 상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라고요. 우선. 예, 근데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경험하기 전에는 상상으로, 야, 너 어머니, 너 낳자마자 너가 어머니가 도망쳐가지고 어머니 없다면서 너가 어머니 오늘 상봉하게 돼. 그러면은 어머니 얼굴이 떠오를까요? 상상이 될까요? 상상이 된다고. 이제 어머니를 딱 봐버리면 아이고 이분이 나의 어머니였구나 이럴 것 아니에요? 마치 요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이전에는 우선 상상하라고요. 상상으로 이렇게 해봐라. 내중에는 이것을 환히 경험하게 되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이 부분을 개념 이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 이전으로 있던 내 의식이 어떻게 해서 내 의식 속에 이런 염체들이 끼게 됐느냐, 특히 부정염체가 끼게 됐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저 부정염체, 번뇌가 어떻게 생겨나가 봅시다. 자, 요것이 이 개념으로 있던 요것이 제일 첫 추락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추락이 무엇이냐? 실체 사고. 실체 사고가 첫 추락이에요. 실체 사고란 말 무엇이에요? 이것을 나다라고 하고 나라는 실체라고 규정하기 시작한다고요. 또 상대방을 너라고 규정하게 된다고요. 이것을 수첩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그의 실체화합니다. 그러면은 나, 너, 이것, 저것, 그거, I, you, he, she, it 전부 그 모든 것들이 실체 사고예요. 실체 사고. 그럼 실체 사고 노름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돼. 그런데 함과 동시에 이것이 동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동물로서 기능을 한다고 하면 하는 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런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돼. 하기는 해야 돼. 선생님이 학교 가서 선생님 노릇을 하려면 개념을 써야 돼. 이 실체를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써야 돼. 그런데 쓰면서 이것이 동물로 작용한다면 어찌해야 된다고? 안 써야 돼. 어찌해야 돼? 써야 돼? 안 써야 돼? 쓰면서 동물로서 기능하지 않도록만 하면 된다 그거예요. 이제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해결해야 할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실체 사고로 딱 전락을 하게 되지요. 그러게 되면은 나, 너, 이것 저것 있고 하면서 국어 사전에 있는 그 단어 개수보다 훨씬 많은 개수로 실체가 나열되게 되어요. 이 실체 사고로 딱 왔다 하게 되면 이 실체는 그대로 실체 사고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의 가치 사고로 또 추락을 더해가요. 가치 사고. 가치 사고로 추락을 했다 하게 되면 이 가치에 상응하는 뭐가 일어나요? 욕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욕구가 일어났지요? 그러면 욕구는 어때요? 내가 소유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긍정가치일 때는, 긍정적인 욕구일 때는 끌어오려고 하고 부정적인 욕구일 때는 밀어내려고 합니다. 예. 끌어오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고 밀어내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이 욕구는 성취의 역사가 전제된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욕구가 왔다 하게 되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욕구대로. 마음대로 안 되지요. 마음대로 안 되면 어때요? 속이 상하지요. 그 속이 상한 것을 분노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가치 있으니까 욕구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실체사고, 가치사고, 욕구, 분노 이것이 몇 초 사이에 지나가겠어요? 몇 초 사이에? 1초 사이에 12번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전제해 놓고 욕구하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난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루에 몇 번 정도 반복하겠어요? 수없이 반복을 해요. 그러면 욕구, 분노, 무엇인가에 대해서 욕구, 분노, 욕구, 분노, 무엇인가에 대해서 욕구, 분노, 욕구, 분노를 같은 아이템을 놓고 욕구, 분노를 반복하기도 하고 아이템이 갈아가면서 대상이 달라지면서 수없는 욕구,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걸 하면서 여기서 만들어진 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불만사고입니다. 이 불만사고는 뭐냐? 원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속상함이 일어나서 원했는데 안 돼, 원했는데 안 돼 할 때 내 속에서 무슨 사고방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아이고 나는 해도 되지 않네. 나는 정말로 만족스럽지를 못하네. 상황이 전부 만족스럽지를 못해 하는 불만사고가 형성이 되어져서 불만사고가 A라는 가치에 대해서 원하는데 안 되니까 속이 상하니까 불만사고를 해서 아이고 이거 가질라 해도 너무너무 안 되네라고 했을 때 이 가치는 빛깔이 더 나겠어요? 죽어들겠어요? 이 가치는 어쩌겠어요? 더 가치 있게 보여요. 더. 그래서 불만사고는 가치사고를 부추기게 됩니다. 가치사고가 부추겨지게 되면은 이것의 실체, 이런 실체는 어때요? 더 강렬하게 그 실체는 에너지를 받게 되어요. 이것이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거 다시 반대로 순환이 되어지면서 이 가치는 더 빛나게 보여요. 빛나게 보이면 볼수록 욕구한 대로 되냐 하면 더 또 안 돼. 또 욕구, 분노. 그럼 불만사고 강화. 불만사고 강화되면 가치사고 강화. 실체사고 강화. 또 반대로 강화 해가지고 이 순환고리가 강화되면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이 사고층 하나고 욕구층 하나고 분노층 이 세 가지가 탐진치라고 하는 번뇌의 이름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 탐진치는 실전 차원에서 탐이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탐을 논한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치가 제일로 심각한 겁니다. 왜? 치에서 탐이 나오니까. 이것이 더 원조지. 그래서 여기서 논리적인 순서로 치탐진 그런 거예요. 이 치탐진 삼독, 이것을 삼독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독. 예. 삼독. 이 세 가지 독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것은 개념 이전을 상상하십시오. 개념 이전을 상상을 해봐요. 그 다음에 개념 이전이 상상이 됐지요. 그러게 되면은 무엇인가는 몰라도 이쪽에서 고단할 바에야 그 개념 이전의 상태로 좀 가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 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이전이 확연하게 경험됩니다 라고 동사섭 고급과정을 마치면서 마치기 전에도 가능할 수 있고 동사섭 고급과정을 마치면서 저 개념 이전이 확연하게 경험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섭에서 최고의 영예라고 볼 수 있는 돈망파지자라고 명예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돈망파지자는 도인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도인은 개념 이전을 경험했을 때 이 얘기예요. 물론 그 경험은 또 단순하지 않지. 거기에 부대적으로 몇 가지를 잘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몇 가지가 통과가 된가 봐가지고 당신 정도라면은 개념 이전을 좀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소. 그러게 되면은 돈망파지자요. 이제 공부의 시작점에 이르렀어. 지금까지는 공부 준비 기간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공부 시작점에 이르렀으니 이제 제대로 합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 공부란 우리들의 염체 공간을 불필요한 것은 정화하고 필요한 것은 시설하는 것이 마음 공부다 그랬습니다. 그럼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 요것에 대한 요것 있죠. 요거. 이것도 결국은 나의 넓은 의미로 나의 염체입니다. 염체라고 하니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적인 염체를 주로 얘기하다 보니 이 긍정적인 염체도 부정적인 그것은 아니에요. 염체는 만법유식 그러게 됩니다. 만법유식. 그러면 니르바나는 무의 염체예요. 무의 염체. 니르바나는. 그래서 요것은 권장하는 겁니다. 권장하고 이것은 정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부는 뭐예요? 정화해야 할 이것들을 지금 이 부정염체 치탐진 모두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이것을 앞으로 캔슬을 할 것을 지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해할 것은 지금 정리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사고, 가치사고, 불만사고는 없는데 있다고 이름을 붙였으니 어리석을 치자 어리석은 사고요. 알고 보면은 좋다 나쁘다 가치화할 수가 없는 것인데 가치화를 했으니 또한 어리석음 치요. 이미 넘치는 만족 속에 있는데 불만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 또한 어리석음이어서 실체사고, 가치사고, 불만사고는 치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형성되어지는 이 욕구가 내 속에 계속 반복하면서 적지 않은 욕구가 내 속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탐이라고 하는 삼도가 하나인 탐이라고 하는 번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욕구대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속에 짜증 분노가 있어. 안 돼. 아이고, 해도 안 된단 말이야. 기분이 쌍 해가지고 이 기분이 쌍쌍 하는 사람들은 얼굴부터 구겨져요. 미소 근육이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뭔 일을 저지를지 모를 것처럼 이러고 살아요. 이래. 그래서 이 불합리한 잘못된 사고가 치, 욕구가 탐, 분노가 진해서 탐진치, 삼독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야 된다고? 하하, 이것은 어떻게 정화를 해야 될까? 이래질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은 불만사고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불만사고 이것이 행불행의 99%를 좌우해버려요.
내중에 이 불만사고 척결 하나가 행불행의 99%를 좌우한다는 것을 다음 이제 또 이어가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좌우지간 실체사고, 가치사고, 불만사고는 어리석음이요, 욕구는 탐이요, 분노는 진이어서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고, 이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휘둘림을 당한 정도만큼 고통이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저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져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럼 여기서 무엇인가 감이 좀 옵니까? 그래, 저 개념 이전으로, 저것을 놔두고 개념 이전으로 가버리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저것을 정리를 해버렸다 하면은 개념 이전 하지 말라고 해도 개념 이전에 가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만 놔두고라도 퐁당 뛰어서 여기 가서 내롱하고 앉아 있어 보면은 어때요? 이것이 촉을 못 써.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면 이 자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가서 이러고 있으면은 요것이 점점 이렇게 되더니 내중에 증발돼가지고, 아니 내가 언제 탐진치가 꽤 있었던 것 같으니 없어져 버리니 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딱 잡을 것은, 아하, 이거 가만 놔두고 요리나 가버려도 되겠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라고. 그 다음에 한편 이것을 정화를 하면서 간다고 하면은 통합적인 방편이지. 하면서 간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갈 필요 없이 요것만 완전 쓸어버리면 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방법은 세 가지겠네. 이것으로 퐁당 가서 요것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무엇이요? 요것하고 요것하고 이것도 정화하면서 요것도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뭐예요? 이거 정신스럽 없이 요것만 확실히 해결해버리면 된다고 한다. 갈래는 셋입니다. 그러면 동사섭에서 권장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정화하면서 개념 이전에 가서 하는 것, 이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 이 통합적인 길이 동사섭이에요. 그래서 하면서 내가 옛날에 미성숙하게 살았던 탐진치가 보이네. 이것도 한번 닦아줘 버리면서 하자. 또 하면서 이러자. 그래서 이쪽과 이쪽 정화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노력하는 것이 동사섭 수행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강의에 이어가지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념 이전에 있을 것이냐, 어떻게 삼독을, 탐진치 삼독을 정화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수행의 길, 그것이 수심체계라는 이름으로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